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미한일 연합해상훈련에 반발해 신형 수중무인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한일 안보공조에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한일 연합해상훈련을 국가의 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 523의 주요 시험을 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국과 동맹국 해군의 군사적 적대 행위들을 억제하기 위한 해상과 해저에서의 대응 행동은 마땅히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중 핵어뢰로 알려진 해일은 핵 무인 수중 공격정으로 북한의 전술 핵탄두인 화산 31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앞서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제주 공해상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능력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의 양욱 연구위원은 북한이 해일 계열 수중 유도무기 개발에 나선 것은 기술적 어려움과 예산 부족 등으로 충분한 수량을 전력화하기 어려운 신형 잠수함과 달리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하기 때문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원래 이 수중 핵무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핵추진 잠수함, 그다음에 이 핵추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 탑재의 SLBM이 핵심일 겁니다. 근데 북한은 현재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은 아직은 성공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핵을 탑재하는 수중 무기 체계로서 현재 북한의 기술 수준에서 의미 있는 공격이 가능한 것은 해일과 같은 무인 체계밖에 아직은 없다라는 것이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앞서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새해 주력해야 할 군사 과업으로 핵무력 증강과 해군 전력 향상 등을 꼽은 만큼 이에 따른 전력 강화 차원의 움직임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과의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 관계로 규정한 북한이 미한일의 대북 안보 공조에 자신들의 핵 능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전 중이니까 한미일의 해군 훈련은 자기들에 대한 공격 행위로 간주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역시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한미가 대규모 재래식 훈련을 하면 혹은 전략무기 전진 배치시키면 북한이 핵 능력으로 대응하는 개념이거든요. 전술 핵무기 발사한다든지 아니면 ICBM 발사한다든지 이런 형태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춘근 명예연구위원은 북한이 해일 계열 무기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이에 탑재되는 화산 31 핵탄두를 위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화산 31은 실험을 안 했어요. 소형으로 갈수록 설계가 극한 설계가 되고 거기 들어가는 핵물질도 소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성공적으로 폭발시켜서 운영을 하려면은 핵실험을 해야 돼요.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이번 발표에 대해 한미 당국은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 확인하고 있었다면서 해일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평가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한 양국이 19일 서울에서 7차 사이버 정책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 차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리절 프란츠 미 국무부 국제사이버공간 안보 담당 부차관보와 이동열 한국 외교부 국제안보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양측 대표단이 이날 회의에서 사이버 범죄 수사를 위한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측은 북한이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핵과 미사일 자금 조달을 지속하는 것이 양국의 국가 안보와 국제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 차단을 위한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4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한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한 뒤 처음 열렸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백악관 국가사이버국, 국방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등이, 또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와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련 부처가 대거 참여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고가의 새 수입 차량을 타고 등장한 데 대해 한국 통일부가 입수 경로를 추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인혜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기록 영화를 통해 새롭게 포착된 김 위원장의 전용차에 대해 보도된 차량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나 입수 경로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추적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사치품 수입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따라 금지됐다고 지적하며 어떤 나라도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에 동조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15일 방영한 기록 영화를 통해 김 위원장이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SUV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 17185와 2094호는 사치품에 해당하는 고가 차량은 물론 모든 운송수단의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최근 발표한 2024 세계 군사력 순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군사력 평가지수에서 0.5313점을 받아 조사 대상국 145개 나라 중 36위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은 지난 2019년 18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34위, 올해 36위로 떨어지면서 수년째 계속 하락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력과 무기수, 경제력, 국방 예산 등 60여 개의 개발평가 항목을 토대로 환산한 이번 평가 점수에서 군사력 1위를 기록한 국가는 미국이었고 그 뒤를 러시아, 중국이 이었으며 한국은 5위, 일본은 7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이 2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교역액은 22억 9,538만 달러, 한화로는 약 3조 781억 원으로 10억 2,772만 달러를 기록했던 전년 대비 123% 증가했고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27억 8,902만 달러 대비 82%까지 회복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2020년 5억 3,906만 달러로 급감했던 북중 교역액은 2022년 1월부터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 간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되면서 10억 2,772만 달러로 반등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가발과 속눈썹, 인조수염 등 저가의 인조 모발 가공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2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6년 양국 간 교역액 53억 7,272만 달러와 비교하면 4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